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라남도는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농어촌의 비율이 높아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현황부터 남은 과제까지 전남도의회 곽태수 농수산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다양한 의정 활동을 현재 펼쳐나가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보람됐던 일이 있으십니까?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로 이렇게 갈 즈음에 전라남도의회에서 남북 교류 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내용을 보면은 경제,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학술 등 각 분야의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남북관계 전망 및 북한 현황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또 개최를 하였고요. 남북 교류 협력을 모셔가는 토론을 개최하여 또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예산 및 성금 확보와 북한과 교류 협력 사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던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남북 교류와 관련한 활동들을 이제 가장 보람 있는 활동으로 꼽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노력들 이외에 또 입법 활동도 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해주시죠. 예, 전남 한우 농가의 안정적인 가축 사육과 한우 혈통 관리로 생산성 향상에 도모하기 위한 전라남도 한우 육성 조례안을 제정하여 전남 한우 품질이 더욱 향상되고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전남 한우만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전남 한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최근에 살펴보니 이제 전라남도 토종 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전라남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 가축의 고유한 유전 특성과 순수 혈통을 유지하여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또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요. 토종가축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전라남도 토종가축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종 가축은 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변화무쌍한 기후와 풍토에도 견뎌내면서 또 적응하면서 자연 선발되어 온 가축이지만 또 이렇게 농가 입장에서 사육하기에는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농가들이 좀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토종 가축을 육성하고 유전 자원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 의원님께서 어촌 주민과 해양 레저 이용자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우리 해양 스포츠를 즐기시는 해양 관광객과 해양 레저 이용객들이 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 어촌이나 어항을 찾음으로 해서 생계를 터전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양 레저 산업이 올바르게 육성되고 또 어촌 사회가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촌 주민들과 그리고 해양 레저인들과의 갈등이 전국 어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장흥의 회진항에서도 갈등이 있었죠? 예. 레저 보트 이용자들이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보트를 내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한 곳은 어항이나 포구를 찾으면서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현상은 비단 장흥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촌이나 포구에서 뭐 자주 빈번하니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해양 내저인들의 안전의식 부족과 또 해산물을 불법 채취하고 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또 배가 보트가 나가고 들어올 때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어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선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노프가 있는데 이 노프를 또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배가 뭐 춤을 추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배와 마찰이 생기고 해서 파손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뭐 어촌계에서는 뭐 이러한 일 때문에 이분들에게 배를 못 대게 이렇게 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지를 하는 이유는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용어로 이야기하면 선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선양장의 본래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 태풍이 올 때 피난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배가 어선을 또 보관하고 또 수리하고 또 이물질이 꼈을 때 또 청소하고 또 페인트 칠을 하고 또 겨울에는 올동을 해야 됩니다. 또 올동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고 또 여기에는 몰동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끌어올리고 내려야 되는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이 구간에 이제 내저 보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활동에 제재를 받다 보니까 아마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서로 이해 충돌에 의한 갈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어업인가 해양 내저 이용자들이 아마 이 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니까 공간의 분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낙후된 어항과 포구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의 현대화 사업인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어항 시설이 많아 아직은 안전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어민들의 연안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수고를 이용자들이 해양 내저 이용자들께서 뭐 환경 부담금 차원의 적절한 뭐 금액을 지급을 한다든지 또 차량이나 배를 또 주차할 수 있는 뭐 주차 요금을 좀 받는다든지 또 바다로 들어갈 때 해중 입수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이제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전라남도에서도 해양 내저 이용자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우선 연차적으로 사업을 세워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매년 이렇게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은 해양 내저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전남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각자의 입장을 또 배려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해양수산부가 2018년 발표한 사업으로 낙후된 어촌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정된 사업으로 3년간 진행하는 어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전국에 300개소 낙후된 어촌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의 역사, 문화 산업 등 고유 자원을 활용해 어촌 어항을 특화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250개소가 신청하여 완료가 돼 있고요. 올해 말에 전국에 50개소가 남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이제 낙후된 어촌 지역들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남은 농어촌 비율이 높은 만큼 이 어촌 뉴딜 300 사업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현황도 살펴주시죠. 예, 현재 우리 250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남은 33%포인트인 82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도에서 내년도 사업은 13개 시군에 68개소가 신청을 하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이면 어촌 뉴딜 300 사업이 계획도로 종료가 되지만 사업의 높은 성과와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어항시설을 위해 후속 사업으로 어촌어항 재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어항 포구 시설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전남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남 지역 어촌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의원님, 올여름 폭염으로 또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면서 어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고수온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농수산물의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올 여름은 장마가 일찍 끝나고 유례 없는 이런 폭염으로 인해서 고수온특보가 예년보다 좀 빨리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수온특보 발령 기간이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43일간이나 이어지면서 한 달 넘게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 상황을 보면은 여수, 고흥, 안도, 신안 등 4개 시군에서 전복, 우럭, 넙치 등 양식 생물이 폐사하여 실거래 피해액만도 약 135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는 해수온 온도가 예년보다 0.5도에서 1도씨가량 높아지면서 피해가 좀 키워졌고요. 네. 또 30도씨가 넘는 폭염이 장시간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집단 서식으로 키우는 양식작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패류가 폐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기상 이변으로 인한 폭염이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마다 해수온의 온도가 상승해서 이대로라면 정말 내년에도 고수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피해를 줄이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바닷물의 용존 산소량을 높이는 방안들을 계획을 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식장 공간의 서식 밀도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산소 발생기와 차광막 등을 설치해 산소 투입 및 햇빛 차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순환 펌프를 사용해 바닷물을 순환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료 투하량을 낮추는 강제 다이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먹다 남긴 찌꺼기가 고수온에서 쉽게 썩게 되어 바닷물의 용존 산소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장기간 고수온에 노출된 양식 생물은 생리대사 및 면역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이 저하되고 또 이때 양식 생물의 감염성 질병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희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까지 살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해마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는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가 집중될 7월 중순 이전에 양식 생물은 조기에 출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혹여 피해를 입은 어가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양식 수산물 재보험 가입률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액화산소 공급기와 저충 해수 공급 장치, 항토 살포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저희들이 어렵지만 철저한 상황 관리와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으로 현재 활동 중이시잖아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전남 지역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현재 전남 농어촌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죠. 네. 인구 고령화고 두 번째로 보면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 고령 인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노령화 지수 또한 전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갈수록 우리 농어촌은 인구 유출이 심각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한 우리 젊은 청년들의 대학 진학과 또 취업 시기에 청년 인구가 또 밖으로 유출되는 이런 상황이 매년 또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지역 청년 유관기관과 협력과 수도권 유망대학 이전은 물론 고졸 청년의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맞춤형 훈련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남에 머무르는 청년이 많이 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농어촌에서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 전남의 노인 집단화된 마을 구조를 바꾸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최대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의 강점을 활용해서 생산, 제조, 유통, 기술에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김승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 재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해주신 우리 김승남 의원을 비롯한 발의하신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우리 힘든 농어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곽태수 도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전남 농어업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전라남 도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농어업 여러분 그리고 헬로 이슈토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올해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돈스럽고 저희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회복은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신변종 바이러스는 계속 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이제는 이드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드 코로나는 모든 방역을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고 재정비하고 우리 모두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같은 공전을 이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드 코로나 전환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정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11월 초면은 이드 코로나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드 코로나를 받아들여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도 전라남도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곽태수 전남도의원과 함께 여러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전남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